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본강좌 5강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주택법은 주로 공동주택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와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건축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 이 건축 절차만 알면 대략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앞부분 용어 해설이 나와 있고, 뒤에 이제 건축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이 건축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은 항상 허가가 원칙입니다. 허가.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미리 건축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서 허가 받은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는 거지, 원칙은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설계도서, 즉 설계도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건축 절차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설계입니다. 설계. 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작성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설계는 누가 할 수 있다? 원칙은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원칙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얘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중축, 개축,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주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신고사항. 자, 설계를 하고, 원칙적으로. 그러면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도하고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바로 건축허가입니다. 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자, 허가를 받든 다 미리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자, 허가는 허가 신청서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관계 서류로 한 거는 사전결정서라든가 설계도서 같은 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신청서죠. 신고 신청서에다가 관계서, 배치도나 평면도, 증축 같은 거니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든가 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 건물의 착공 신고, 착공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 착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고, 그리고 착공을 하는 겁니다. 착공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공사의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를 시작한다. 시공이에요, 그게. 공사를 시작한다. 자, 그리고 건축 시공자는 건축주에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시공을 하는데, 계약대로 성실하게 건축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을 해서 그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다가 설계 도서를 항상 갖춰둬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보고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착공 신고를 하고, 일정한 경우에 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공사 감리를 해야 됩니다. 이 건축 공사 중에, 기간 중에. 자, 이건 건축주가 건축사를 이제 공사 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 신고는 공사 감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공사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사 감리를 받아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가 됐으면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신청.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내가 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십시오. 그 신청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
이 건축공사가 완료됐을 때고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 건축 허가권자는 검사를 해야죠. 사용 검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이제 사용 승인 허가서를 줍니다. 승인서를 내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 자, 임시 사용 승인. 자, 이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임시 사용 승인.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공사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 받는 거니까 그 임시 사용 승인 역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을 허가권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이제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나와요. 제가 용어 해설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허가 대상 그 행위에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자, 이 분할 제한되는 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에서 어떤 면적 이하로는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 면적 이하로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도 그 면적 이하로 정했을 때 그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용도지역별로 나오는데 먼저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이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이거 외의 지역. 자, 1에서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거 외의 지역 이렇게 5개로 나눈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을 못합니다. 즉 분할을 하려면 토지의 최소 면적이 120제곱미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면 60이니까. 그러나 이거 이하로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라면 이걸 나누면은 50, 50이든가 60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60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한쪽은 40, 60이 안 돼. 그러면 분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면적이 120은 돼야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이하로도 그 2, 4, 5, 70제곱미터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는 못해. 법에서 규정하는 거로 그 이하로는 못합니다. 자, 근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 못하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15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을 못합니다. 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상공록에 다 해당되지 않으면 대부분 제일 작은 거 쓰면 돼요.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을 못합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번에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절차를 마치고, 주택법 같은 경우는 그 주택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보면, 주택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에요. 일단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 그리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겁니다.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걸 기본 목적으로 하는데, 이 주택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주택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을 계획하는 거. 자, 이 주택 계획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나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거. 그럼 건설에서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그렇게 공급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택에 대한 관리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금 조달 부분, 주택 건설 공급 관리할 때, 이게 국민주택기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거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주택계획 부분은 주택종합계획, 그리고 시도 주택종합계획, 10년 단위로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시도 주택종합계획 역시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사업주체라는 게 나오고,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 그리고 뭐 사업의 시행, 주택조합들이 나오는데, 사업주체가 참 중요합니다. 사업주체는
등록 사업 주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등록 사업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 사업 주체가 있는데 등록 사업 주체는 국토해양구청에 등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연간 1년을 단위로 해서 20호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짓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짓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등이 이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공동사업주체계는 누가 있냐면 조합이 있어요. 조합은 등록해야 되는 사업주체이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을 못해요. 조합은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그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업을 한다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플러스 이 등록사업자고 해야 돼요. 물론 이때의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돼요. 토지주택공사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조합이 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그 담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로서의 담보 책임도. 조합이 조합 스스로 혼자서 건설 못해요. 무슨 능력이 있어? 시공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주택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의 원칙이 있고 주택 공급 질서 확립 부분이 있어요. 원칙은 1세대 1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다만 투기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세대가 3주택 갖고 있으면 3주택 줄 수 있지만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1세대가 3주택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관리, 주택의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 방법, 그리고 위탁관리하냐 자치관리하냐. 처음에 주택 사업 주체가 지었어요. 분양을 하려고. 그럼 입주자가 2분의 1, 즉 과반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업 주체들이. 주택을 분양해서 하는 사람들, 이 업자들. 관리해 주다가 과반수가 들어오면 이제부터 당신들이 하십시오 라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과반수 입주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이 직접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관리법은. 자, 자금조달은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채권, 채권, 그리고 특별회계 이런 주택 관련한 자금들, 공적인 자금 어떻게 쓸 것인가,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련 부분들이고 주택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거래는 무조건 시군구청장에게 주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 최대 취득세의 상당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고 주택법 체계. 그럼 주택법에 있을 주택의 공급 절차,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이에요. 주택의 공급. 건설 공급입니다. 이 두 부분. 건설에서 어떻게 건설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그 절차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건설 공급 절차는 자, 처음에 사업 주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20호 이상 건설해갖고 저희들 분양해서 팔아먹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또는 이 사업 주체와 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사업 계획을 짜갖고 그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조합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사업 주체는 어쨌든 조합이든 이렇게 조합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자, 사업 주체가 한다고 치면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택을 건설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자,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소유권 확보. 자, 소유권. 하다못해 사용권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권 같은 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소유권을 확보 못했으면 승인이 안 떨어져요. 아니, 땅도 없이 무슨 건물을 줘. 쉽게 생각을 하세요. 땅을 확보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 짜는 거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는데 사업 주체가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계획서를 짜서 승인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요 2년 이내에 드디어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공, 공사를 착수한다는 얘기예요.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착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착공을 할 때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누구에게? 사업 주체가 승인권자.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토해양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승인권자가 됩니다. 자, 착공을 한 다음에 뭘 해냐면 바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냥 써놓고 승인을 받아야 돼. 이거 다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합니다. 승인 신청은 당연히 사업 주체가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고, 승인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주체도 있어요. 누구? 국가 또는 지자체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승인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승인권자는 역시 시군구청장이 승인권자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뭐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거예요.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고 공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받아서 공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 주체가 이제 모집 공고하고, 자, 완료가 됐어요. 자, 공사가 완료됐어. 아파트를 다 지었어. 대지 조성자가 딱 끝난 다음에,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용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요. 사용 검사 신청. 그러면 사용 검사를 합니다. 자, 사용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용 검사 필증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보존 등기를 해야죠. 아파트는.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 60일 이내에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보존 등기를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니까 그걸 해놔야죠. 6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건설, 시작부터 분양까지. 즉,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분양이, 즉, 개별 분양자에게 주택을 주는 거예요. 건설부터 공급까지 절차를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자, 이제 농지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농지의 처분 부분이에요. 농지의 소유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농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작용하다가 이주한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체험 용용이나 주말 용용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이제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 미만의 범위에서 가질 수 있고, 상속의 인원은 1만 제곱미터까지 가질 수 있는데, 그 농지를 초과해서 갖거나 아니면 그 농지를 해당 농지의 목적대에 안 써. 주말 체험 용농 하기로 해놓고 주택을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농지를 그걸 주말 체험 용농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해야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질 수 있게. 그게 바로 농지의 처분이에요. 농지의 처분. 무조건 처분이 아니라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처분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처분은 개별적으로 농지를 처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산을 사유재산 제도니까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공적인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의한. 자, 예를 들어서 이 농지의 처분은 주로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처분하는 사유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해당 농지를, 소유 농지를 그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경지를 이용을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당신 농지를 처분하시오. 누가 이걸 통지를 해야 돼?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군구청장이 내가 볼 때 이미 농지를 자기 경영에 안 쓰니까 1년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몇 월 며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시오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발생.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1년까지 1년 이내에 처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처분 기간, 처분 사유 같은 걸 다 알려서 통지를 했어요. 그럼 이 이내에 팔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1년 내에 안 팔리거나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처분 의무 기간이 1년 지났는데도 처분 대상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또 기간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6개월 이내에, 자, 요 6개월의 기간을 줘서 또 통지를 해요. 뭐라고 통지를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처분 명령. 처분하시오! 아까는 처분할 걸 통지한 거고, 이제 처분을 명령한 거예요. 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을 못했어.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처분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 하는 게 있죠.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냐? 자, 이때 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이행하라고 벌과금 불리는 거예요. 강제금. 자, 그런데 이 6개월 이 처분 명령 기간 동안에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도에 넣어줘. 농지 소유자는 팔려고 그러는데 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농지 소유자에게 요 기간 동안 뭘 하라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 받으려면 제도를 하나 준 거예요. 매수 청구 신청제도를 준 거예요. 매수 청구. 내 거 좀 사주셔. 내 농지 좀. 청구하는 거예요. 자,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바로 농어촌공사에게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게. 농어촌공사에게. 예,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게 내 거 좀 사주십시오 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공사가 그 농지를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그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매수 청구가 협의 중에 6개월이 지나서까지도 이게 협의 진행이야. 협의가 진행돼. 그 경우 어쨌든 팔겠다는 거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팔겠다는 거니까. 또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분이 제한된 경우 역시 이행강제금,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버텨. 안 팔고. 못 팔든 안 팔든 버티면 그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누가 부과한다?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 겁니다. 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자, 이 부과 금액은 얼마냐면 농지의 가격이 있을 거야. 토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20%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년에 한 번 부과를 해요. 한 번. 건축법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까지도 가능한데 농지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부과를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그때 처분을 한 거야. 그러면 이미 부과한 거는 헛습니다. 그러나 처분했으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해.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팔아서 그럼 그 2년째 또 부과를 해. 그때 팔았어. 그러면 2번 부과한 건 걷고, 그리고 3번째는 부과 안 하죠. 왜? 처분을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거 만약에 안 내면 부과돼서 납부 대상자가 이걸 안 내. 농지 소유자가. 그러면 강제 체납에 의해서 강제 징수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강제 징수.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공법 5강으로서 건축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어서는 주택법의 전체적인 체계하고 주택법의 주택의 건설 공급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농지법에 있어서는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걸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 기간 동안 1년 이내에 처분을 못했으면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시군구청장이. 그리고 그 6개월 기간 처분 명령 기간 중에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런 걸 안 했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시군구청장 뭐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행강제금은 농지의 20% 가격이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부과하면 부과한 건 반드시 걷어야 돼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처분을 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지만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걷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기본자 5강을 저와 같이 용어에서 1강부터 기본자 5강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수험생의 만화 부분을 최소한 3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반복해서 이 동영상을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 아니면 혼자 처음 공부하시면서 공부하기 힘드신 분, 아니면 이전에 다른 동영상이나 타 학원을 다녔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셨던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우리 에드미실 대표이사 부탁도 있고 해서 에드미실 이 안에서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해 놨습니다. 비록 유료지만 타 학원 다니는 비용보다도 적은 가격에 공부도 하고, 또 문제 399선, 문제풀이 399선도 동영상 강좌에 올려놨으니까 더불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타 학원 같은 거 1년 교재비나 수강료 들어가는 거를 대폭 감소하는, 한 달이나 두 달치 수강료 받고 1년 공부할 효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타 동강 회사에 비해서도 가격이 대폭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강의 내용까지 저렴하냐? 제 입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라고,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 그리고 더 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지만 유료 비용을 제출하시고, 그리고 정규 권장을 들으실 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자신감 갖고 불타는 학구열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올해 반드시 합격하셔서 내년은 훌륭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